여러분, 우리가 걷고 달리고 점프할 때 이 모든 움직임의 충격을 묵묵히 받아내는 곳이 어디일까요? 네, 바로 무릎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몸에서 가장 혹사당하면서도 가장 정교한 공학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이 복잡하고도 중요한 무릎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크게 5가지 파트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먼저 무릎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청사진을 보고요. 그 다음엔 무릎을 튼튼하게 잡아주는 핵심 구조물들, 그리고 무릎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원리를 파헤쳐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흔히 발생하는 정렬 문제와 병원에서 하는 손상 진단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무릎의 청사진입니다. 무릎의 기본적인 구조를 한번 뜯어보자는 거죠. 자, 무릎 관절을 이루는 뼈들입니다. 위에서는 큰 넙다리뼈가 내려오고 아래에서는 정강뼈와 그 옆에 종아리뼈가 받쳐주죠. 그리고 앞쪽에는 우리가 흔히 무릎 뚜껑이라고 부르는 무릎뼈가 있습니다. 이 4개의 뼈가 만나는 정말 중요한 교차로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움직임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니까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냥 무릎 관절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2개의 관절이 한데 모여 있는 구조라는 거? 하나는 우리 체중을 직접적으로 지탱하는 이 정강 넙다리 관절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무릎뼈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면서 근육의 힘을 효율적으로 전달해주는 무릎 넙다리 관절입니다. 이 둘이 정말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뼈대만 덩그러니 있으면 당연히 불안정하겠죠? 이 뼈들을 단단하게 묶어주고 충격을 흡수해주는 아주 중요한 연부 조직들, 바로 핵심 안정화 구조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릎 안정성의 핵심, 바로 십자인대입니다. 이름 그대로 X자 모양으로 교차하고 있는데요. 전방 십자인대, 흔히 ACL이라고 하죠. 이건 정강뼈가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게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반대로 후방 십자인대, PCL은 정강뼈가 뒤로 밀리지 않게 막아줍니다. 이 둘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버텨주면서 무릎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해요. 십자인대가 무릎을 앞뒤로 잡아준다면 위아래 충격은 누가 감당할까요? 바로 이 반달연골입니다. 진짜 무릎의 숨은 영웅이에요. C자 모양의 연골인데 뼈와 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걷고 뛸 때마다 생기는 충격을 흡수하는 자동차의 쇼크 옵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구조물들이 워낙 가깝게 붙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때 같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운동하다가 무릎 바깥쪽에서 강한 태클 같은 충격을 받으면 안쪽에 있는 3가지 구조물, 그러니까 전방 십자인대, 내측 측보인대, 그리고 내측 반달 연골이 동시에 찢어지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이걸 불행의 삼중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아찔하죠. 자, 지금까지는 부품들을 살펴봤다면 이제부터는 이 부품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즉 움직임의 원리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무릎에 숨겨진 아주 영리한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무릎은 어떻게 최소한의 노력으로 서 있을 때 최대의 안정성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만히 서 있을 때 다리에 힘을 꽉 주고 있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 비밀이 바로 무릎에 아주 똑똑한 자동 잠금 장치에 있습니다. 그 잠금 장치의 이름이 바로 스크류 홈 메커니즘입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나사가 집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죠. 무릎을 쭉 펴는 마지막 순간에 정강뼈가 바깥쪽으로 살짝 돌아가면서 넙다리뼈에 딱 하고 고정되는 거예요. 마치 병뚜껑을 돌려 꽉 잠그는 것처럼요. 이렇게 되면 근육이 거의 힘을 쓰지 않아도 무릎이 아주 안정적으로 고정됩니다. 정말 효율적이죠? 그럼 이렇게 꽉 잠긴 무릎은 어떻게 다시 구부릴까요? 잠궜으면 열쇠가 있어야겠죠. 그 열쇠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무릎 뒤쪽에 있는 작은 근육, 오금근입니다. 무릎을 구부리라고 할 때 이 오금근이 먼저 수축해서 아까 잠길 때와는 반대 방향으로 정강뼈를 살짝 돌려줘요. 딸깍 하고 나사를 푸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무릎이 부드럽게 구부러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상적인 무릎의 구조와 움직임을 봤는데요. 근데 사실 모든 사람의 무릎이 교과서처럼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지는 않죠. 그래서 4번째 파트에서는 가장 흔한 정렬 문제들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왼쪽은 우리가 흔히 X자 다리라고 부르는 외반슬이고요. 무릎이 안쪽으로 꺾인 모양이죠. 오른쪽은 반대로 O자 다리, 즉 내반슬입니다. 무릎이 바깥쪽으로 벌어진 형태고요. 이런 정렬 차이가 무릎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그럼 이런 정렬 상태를 의사나 물리치료사들은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할까요? 바로 이 큐각이라는 걸 측정합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개념은 간단해요. 우리 허벅지 근육이 무릎뼈를 당기는 방향과 무릎 아래 인대가 당기는 방향이 이루는 각도입니다. 이 각도가 클수록 무릎뼈가 바깥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무릎 건강에 아주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보통 여성의 평균 큐각은 한 15도 정도 되고요. 남성은 12도 정도로 여성이 조금 더 큽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골반이 넓기 때문에 허벅지 뼈가 더 비스듬하게 내려오기 때문이죠. 이 작은 각도 차이가 여성의 무릎 부상 위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큐각이 정상보다 커지면 문제가 무릎에서 끝나지 않아요. 정말 연쇄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큐각이 커서 무릎이 안으로 쏠리면 외반슬, 그걸 보상하기 위해 정강뼈는 바깥으로 뒤틀릴 수 있고요. 무릎뼈는 자꾸 바깥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겠죠. 심지어 발 아치가 무너지면 평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렇게 무릎에 대해 많이 알게 됐으니 이제는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원인을 찾아내는지 손상 진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식을 실전에 적용해 보는 거죠.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무릎을 이리저리 만져보고 돌려보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행동입니다. 이 표에 나온 것처럼 특정 구조물을 평가하기 위한 스페셜 테스트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전방전이 검사는 무릎을 당겨보면서 전방 십자인대가 튼튼한지 확인하는 거고, 맥머레이 검사는 무릎을 돌리면서 반달연골에 찢어진 부분이 있는지 소리나 통증으로 알아내는 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구조물에 문제가 생겼는지 콕 집어내는 거죠. 자, 오늘 무릎에 대해 쭉 살펴봤는데요.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무릎의 정렬이 골반 너비나 발 모양 같은 선천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면 과연 무릎 건강은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만들어가는 걸까요? 아마 정답은 둘 다일 겁니다. 내가 타고난 해부학적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이고, 그 위에서 올바른 자세와 꾸준한 운동으로 약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두 번째 걸음이겠죠.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도 오늘 한번 자신의 무릎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